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금일 얌전하게 잘 있던 메디포스트 동시효과 들어가기 직전에 급락했다라는 것이죠. 원인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확인하시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작합니다. 메디포스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코스닥의 코프른 티슈진 땡부사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진짜 줄기세포 관절염 치료제의 대장주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것도 메디포스트의 줄기세포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 여기서 발생된 실적 모멘텀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주가가 실적에 근간으로 해서 상승한 것도 사실이고 거품이 낄 대로 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한 거죠. 차트가 한계점에 도달한 게 아니라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모멘텀의 소멸, 재료 소멸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실적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도 꺾인 것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원인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한국제약바이오의 신뢰도 하락, 그리고 몇몇 문제가 되고 있는 종목들 때문에 연대 책임으로 같이 두들겨 맞은 것, 공매도에 타겟이 된 것,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뭐 자세한 사연이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왜? 메디포스트를 매매할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메디포스트 차트만 봐서는 와, 이거 완전 바닥인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수 의견 곰곰이 고민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번 영상 보시고 나면은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접어졌으면 합니다. 이번 하락 과거의 흐름은 상관없고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8월 23일에 갭상승 출발 후 하락 전환,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4% 수준에서 종가를 기록했어요. 메디포스트 단순히 일봉 차트만 보시게 되면은 하루종일 약세였다가 장 마감 직전에 오후장에서 반등 나오고서 마감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좋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팩트는 15시 18분 동시효과 들어가기 2분 전에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15시 18분에 거래량이 13,000주까지 늘어나면서 급락했다. 이 급락이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사실상 큰데 이 종목이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호가가 비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가 매도만 나오더라도 약간의 매도 물량이 쌓이기만 하더라도 금방 하락한다라는 것이죠. 왜? 비어 있으니까. 여기 28,900원에 46주, 그 아래에 230주, 그 아래에 30주, 그 아래에 159주, 그 아래에 220주, 이 정도 있는데 여기서 2% 하락하는 이제 28,350원까지 가는데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냐? 대략적으로 4천만원 정도면 돼요. 4천만원 정도만 시장가 매도로 던지게 되면은 2%씩 쭉쭉 빠진다라는 것이죠. 이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원인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원인은 모멘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장가 매도에 따른 원인이 있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JP모간이에요. JP모간이 15시 18분에서 15시 19분 사이에 만주를 시장가 매도로 던집니다. 순간적으로요. 그 직전에 16분쯤에 2200주를 또 던졌었고요. 원래 오늘 15시 이후에 던질 계획이었고 15시 10분쯤에 간을 보다가 크게 던진 거죠. 크게 던졌다라고 하면은 물량을 털어냈다. 기존에 잽잽 원투로 해서 스트레이트까지 결정타까지 날리면서 끝내버렸다라는 거. 결정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신뢰도 자체가 균열이 생겨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결정 2심 심의 결과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라는 거, 그런 것들까지 엮어서 볼 수가 있겠고,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과 인부사를 비교해 볼 수가 없죠. 이미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은 시장에 판매 중이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 실적 상승을 이끌었었던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일으켰었던 재료였고 현재는 실적 성장세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서 종목이 상승할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하는 코오롱 티슈진과는 비교해보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하지만 JP모간과 한국투자증권의 창구를 통해서 던져지는 것은 약속이 돼 있었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멘텀의 소멸과 새로운 모멘텀의 발생 역시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러한 약속된 매도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다. 요거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참 어려운 종목이죠. 호가도 열려있고 조금이나마 시장가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툭툭 밀리면서 공매도만 수익 환장 파티를 하는 이런 종목, 굳이 이런 종목을 매매하셔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멘텀이 쏙쏙 자라나고 있고 곧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결코 혼자 하기에는 쉬운 종목이 아니다.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상황보다 쩔쩔 매는 기간이 훨씬 더 길 종목이다. 매매 포인트로 보자라고 하면은 역사적인 바닥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알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바닥을 테스트하는 구간 2013년도에 이런 구간 2014년도 말에 이런 구간 2017년도에 바닥권을 다지는 구간 이런 흐름의 초입일 수 있다. 여기서 박스권이 6개월이고 8개월이고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매매할 수가 없는 거고 신규 관점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고 미보유자는 관망세로 그리고 보유자에게는 조금 안타깝지만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거 1년이고 2년이고 오래오래 들고 계시면은 그래도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나쁘지 않은 기업이에요. 매출액은 괜찮게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걸 보면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또 안 좋네요. 지분으로 보시게 되면은 최대 주주가 7% 가지고 있고 91% 수준의 유통 물량이 다 개인들을 손에 쥐어져 있다. 힘들겠네요. 힘듭니다. 좋게 보기 어렵고 반등이 나와주면은 정리해야 될 대상으로 봐주셔야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이 메디포스트는 제가 이렇게 봐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기도 쉽지 않고 매매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거는 더더욱 어렵고 본전 탈출도 어렵다. 신규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될 종목이다. 로 결론을 지어보고 그리고 보유자들한테 엿을 매기는 그 세력을 추종해 보면은 이제 공매도가 되겠죠.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매도 최근에 8월 23일에 여기죠. 장대음봉 여기서 공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공매도 과열 금지가 걸렸다 라는 거 5월 28일에도 한번 걸렸었네요. 5월 28일 여기죠. 그러면은 이때 단가는 주가 흐름의 중간 가격 한 36,000원 수준에서 공매도가 어마무시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최근 8월 23일에 나왔던 거는 36,600원대, 31,000원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죠. 최근 대차장고 비중의 변동은 크게 없었네요. 5월달에도 역시나 9% 수준을 유지했었고요. 그리고 공매도 또 보도록 합시다. 공매도는 일별 거래량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오늘이 아니죠. 9월 16일이면은 이틀 전이네요. 9월 16일에 거래량이 48,000주 가량 발생됐는데 여기서 6%가 공매도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29,000주가 아니라 2,900주죠? 2,900주 곱하기 얼마냐? 29,900원. 그러면은 1억 원 안 되는 수준의 공매도 물량이 나왔었고, 9월 9일에도 29,900원 수준에서 6%가 나왔네요.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8월 23일. 8월 23일의 데이터는 없네요. 여기. 그러면 다음날에 잡힌 요것이 요 9%가 8월 23일에 나온 매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8월 23일에 9%. 거래량은 얼마였냐? 거래량이 44만 4,866주. 44만 5천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만 5천주 곱하기 9%. 그러면 4만 주가량이 공매도로 나온 것이고, 단가는 어느 정도냐? 단가가 안 나와요. 여기에는 아쉽게도. 단가는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3만원에서 31,700원 사이. 그럼 31,000원 정도로 봅시다. 곱하기 31,000원. 31,000원 조금 너무하니까 35,000원 정도로 하면은, 와, 12억 가량이 공매도로 나왔다. 이 구간에 네모박스로 표시해드린 위치에서 계속해서 공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공매도 평균은 3만원대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35,000원을 넘어서게 되면은 3만원 위에서는 누군가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외국인이나 기관 둘 중에 하나죠. 그 주체가 계속해서 공매도를 던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공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만간 공매도 쇼커버링도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공매도 쇼커버링은 재매수하는 겁니다. 공매도가 없던 주식을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팔았던 수량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저가에 다시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일정 수익이 찍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에 재매수를 할까요? 당연히 차트로 보게 되면은 26,000원 이하 수준이 가장 적당하겠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저점에 해당하는 위치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이 수준에서 저가가 한 번 더 출현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면서 또는 메디포스트만 무너지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수준에서 28,950원 수준에서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락의 주체는 공매도와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단체 하락, 제약바이오의 흔들림, 이 정도로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슈라고 한다면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나오는 유럽 임상학회, 암 임상학회, 유럽 에스모 암학회에서 한국 기업들도 역시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라도 삐끗하게 되면은 또 제약바이오의 신뢰도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메디포스트 역시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죠. 오늘 다행히 좋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어떤 좋은 뉴스냐 라고 한다면은, 제가 오늘 시황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부분, 이거죠. 아침마다 시황을 올려드리는데 요 이슈가 있었어요. 오늘 코리아 넥트 NECT 국제 컨퍼런스 개최. 이 NECT 국제 컨퍼런스 개최는 아시아 최대 임상시험 컨퍼런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처, 식약처죠. 이쪽에서 주관을 하고, 미국 FDA, 유럽 EMA, 일본 PMDA,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 관계자가 나온 게 아니라, 여기를 살펴보고 있는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일명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청돼서 진행된 컨퍼런스라고 하는 거죠.
전문가 아닌 전문가들이, 진짜 전문가 아닌 전문가들이 나와서 입을 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박 겉핥기이고, 또 안 좋은 쪽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현재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제약바이오의 불을, 제약바이오의 꿈과 희망을 조금 더 키워주는 희망 고문 같은 그런 학회라는 것이죠. 학회라고 보기에도 그래요, 좀. 아니, 응원석에서 응원 열심히 한다고, 해설이 열심히 떠든다고 해서 골키퍼가 골 몰고 들어가가지고 저 골대에 골 넣을 수 있냐?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가 드립을 열심히 쳐서 이제 골 넣는 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독일 골키퍼 노이어의 그 벽을 뚫고서 골을 넣는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 학회 역시도 실제 나올 임상 결과와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그런 행사다라는 거. 모멘텀이 될 수 없는 모멘텀. 호재 아닌 호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리하자면은 이 종목 매매하기 참 어려운 종목이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은 쉽게 나올 수 없는, 들어가는 건 내 맘대로 들어가지만 차마 손실이 아까워서 매도를 할 수가 없는, 매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예, 그런 종목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매매해야 될 종목은 이런 앞이 안 보이는 가시밭길 같은 종목이 아니라 느긋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현재 시장에 맞는 주도 테마주로 오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제가 연전연승을 하고 있는데 메디포스트에서 손실 보신 거 제가 다 만회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약속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이나마 손실 본 것을 만회해 줄 수 있는 기회? 그 정도? 뭐 오늘 체리브로 같은 거 요거는 80%에서 수익 마감했고, 그리고 공식 추천으로도 냈고 80%로 종료했죠. 유료방에서도, VIP에서도 같은 테마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을 냈었고, VIP에서만 하는 거를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VIP에서 일부 종목을 떼와서 공식 추천주로 제공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약바이오에서 손실 봤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채우셨으면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딱 여기까지예요. 제가 메디포스트를 매수해서 이제 호가를 끌어올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손실 회복을 직접적으로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하기도 싫고, 메디포스트를 끌어올릴 만한 그 정도 돈도 없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와드린다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만 참고하시고요. 함께 해볼 의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향후 흐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가이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또는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약바이오 추천도 안하고 매매도 안하고 개인적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슈만 체크하면서 코스닥 지수의 변화만 살피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메디포스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